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빔 엔지니어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이제 그 라이노 인사이드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는 그 도면 양이고, 그 다음 보가 한 100개쯤 될까요? 철골 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철골 보드를 이제 쭉 한번 라이노 인사이드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걸릴지 과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도면을 라이노에서 이제 열었어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라이노에서 열면 이런 모양이 되고, 다행히 이제 도면이 블럭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익스플로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그 철골의 접합부는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노의 강점이 되게 다양한 그 필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숏커트 중에 뭐 500mm 이하 것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폴리니까 뭐 얘가 뭔가요? 서페이스네요. 서페이스를 셀렉팅 해가지고 이 녀석들을 한 번에 다 지워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CAD 도면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CAD가 완벽하게 어떤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레빗으로 모델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하면 이 강핀접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안에서도 철골이 여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SRC니까 여기까지 이제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D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2D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핀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심볼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씩 이제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빔 모델은 이제 여기 안에까지 철골까지 들어와야지 이제 맞는 거가 되겠죠. 물론 여기 뭐 SRC니까 콘크리트에 인베드 플레이트 되고, 여기에 이제 인베드 되고 여기서 접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안쪽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처럼 이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까지, 철골 안에까지 확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대로 가는 그 범위까지 정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했을 때는 약 한 10분 내외면은 10분 안 걸려요. 10분이 안 걸리는 그런 시간. 제가 빠르게 하면은 한 3분? 3분 정도면 이 정도 도면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노에 물론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 조건은 있지만, 누구나 뭐 특정 툴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작업해 나가는 속도는 엄청 빠를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도 있을 테고. 자, 여차저차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된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볼을 그리려면 처음에 이제 이런 유형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철골 유형을 만드는 그 로직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 로직을 통해서 밑에 있는 그 철골 부재 사이즈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브에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그 레빗에서 결과물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레빗으로 가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그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텍스트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이 적용된 보타입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이즈도 정확히 잘 들어왔네요. 자, 이 타입 만드는데 지금 약 한 15초 정도 걸린 거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타입을 만드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이전 그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완성을 해 놨습니다. 타입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거가 이제 볼을 그리는 방법이죠. 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라이너 화면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이제 타입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SB300이란 녀석과 이제 그 볼을 그릴 커브가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 뭐 레이어가 조금 다양해서 몇 개를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얘하고 또 뭐가 있나요? 보라색이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릴 볼은 이 정도네요.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은 지금 다른 건 필요 없죠. 이 선을 통해서 빔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에는 뭐 다른 의견이 없어요. 이 선을 가지고 만드는데, 단 이제 빔을 만드는데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이 빔을 그려 나갈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밑에서 이제 이 타입에 대한 305 이 타입에 대한 거를 레빗 그 인사이드를 통해서 타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요 정보를 합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레빗 화면에 그려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손으로 이거를 한 땀 한 땀 찍어서 그리고 타입명 바꾸고 찍어서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서 얼라인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찍고 해서 얼라인하고 이미 캐드라고 하는 훌륭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캐드라고 있는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캐드죠. 캐드에 이제 훌륭한 데이터가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위치를 약간 조정을 했어요. 이 선의 가운데로. 이래서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데이터는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빔이라는 객체로 이제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생략된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캐드로 만들 때 이것까지 고려해서 메타데이터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뭐 전환 설계나 기타 뭐 외부 업체의 도면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구현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여기 중간에 보통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처리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로 완성된 메타데이터, 그걸 통해서 레빗의 빔이라는 객체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은 뭐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빔을 그리는 요 선이 되겠죠. 요 선의 가운데 점이라는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인식시킬 거고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레빗에서
이 텍스트에 있는 SB300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판단해서 있으면 SB300으로 볼을 그려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를 로직을 만들 거예요.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요 센터, 이 선의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찾는 거. 요것만 찾으면은 빔을 그리는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한가요? 없죠. 다른 게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니까요. 자, 그럼 한번 그걸 찾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파일을 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를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인식하는 그 컴포넌트는 제가 앞에 파일에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제가 그 구글에 아마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유튜브 채널 하단에 보면 있어요. 이전 거기에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 텍스트 인식하는 거를 만드실 수 있으면은 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뭐 별건 없어요. 자, 그럼 텍스트는 이제 가져왔다고 치고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했던 이 텍스트들의 포인트, 여기가 인서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인서트 포인트. 그죠? 자, 인서트 포인트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 이 커브의 가운데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에 있는 요 문자를 인식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브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커브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려져 있는 몇 개인가요? 한번 요거를 몇 개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뭡니까? 멀티로 해서 다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개수를 한번 세알려 볼게요. 몇 개나 되는지. 쭉 보니까 195개네요. 195개의 빔을 그리는 거죠. 자, 195개의 빔을 그리는데 한 번에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커브라고 하는 녀석의 그 미드점을 일단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찾는 거니까 커브 온 포인트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요 포인트 지금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이시죠? 자, 요게 지금 요 각각의 선분의 중심점을 찾은 거고요. 여기 가까운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쉽네요. 자, 그러면은 이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찾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여기에 대해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들은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포인트들은 텍스트들의 요 포인트가 되겠죠. 요 포인트 텍스트들의 인서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 포인트를 넣어주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는 i 값, 그 인덱스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앞에 보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넘버가 먹여져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특정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자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쭉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얘들은 고유한 넘버를 갖게 됩니다. 얘는 0번째고요. 얘는 1번째고 얘는 2번째다. 얘는 3번째다. 이런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앞에 있는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거죠. 인덱스 번호가 있고 그 뒤에 정보가 있게 됩니다.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하는 거죠. 153, 156. 그러면 여기서 지금 커브라고 하는 녀석에서 포인트가 190 얼마, 190 몇 개였죠? 195개. 그러면 여기 0번째 있는 요 포인트하고 가장 가까운 점은 153번째 인덱스 번호를 가진 녀석이다. 그럼 153번째의 인덱스 번호를 가진 녀석은 누군가요? 여기서 153번째 쭉 찾아볼까요? 153번째 얘네요. SG488이라는 값이 지금 내가 선택한 커브의 0번째에 있는 그 커브의 미드점, 그러니까 0번째에 있는 미드점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의 인덱스 번호가 153번이란 얘기죠. 그러면 인덱스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덱스 번호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SB300, 300, 294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템 리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템 리스트라고 하는 건 리스트 안에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아이템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우리는 인덱스 번호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와 텍스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0번째 있는 건 SG488이라고 하는 건가 보네요. SG488.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이제 볼을 그리면 되겠죠. 그 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0번째 있는 녀석이 0번째 이 커브의 0번째인 녀석이 진짜 SG488이 가장 가까운 포인트의 텍스트 정보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확인 작업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커브를 넣게 되면 지금 얘가 0번째 커브죠. 0번째 커브의 미드점이 이 녀석이니까요. 0번째 커브. 자, 0번째 커브는 여기에 있는 얘네요. 그럼 0번째 커브에서 가장 가까운 텍스트 점은 여기가 될 테고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갖고 있는 게 SG488이라고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결론은 SG488, 뭐 SG500 이런 식으로 되네요. 두 번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거 1번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거네요. SG500 얘가 지금 SG500이죠. 미드 포인트는 여기고 텍스트의 인서트 포인트는 여기니까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았고 이 텍스트의 인서트 포인트의 인덱스 번호와 이 텍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SG500이라고 하는 값을 찾는 거죠. 두 번째 SG500. 네, 정확하게 찾아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형, 볼을 그릴 유형까지 이제 다 캐치를 하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이제 볼을 그려야 되겠죠. 레빗 여기 끝에 가면 스트럭처, 그다음에 스트럭처 빔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 있어요. 레빗에 가면 스트럭처의 첫 번째 다시 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는 뭔가 볼까요? 첫 번째는 커브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입, 그 다음에 레퍼런스 레벨을 넣어달라고 하네요. 레벨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뭐 레벨 피커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려져 있는 레빗 화면에 그려져 있는 레벨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지하 5층 SL 뭐 이렇게 지하 5층이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지하 5층 SL 클릭해가지고 연결시켜도 되고. 자, 그럼 일단 레벨에 대한 거는 해결을 했어요. 자, 레벨에 대한 게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커브죠. 우리는 이미 커브, 그러니까 볼을 그릴 커브는 여기 다 그 레퍼런스 해놨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입력해 볼게요. 자,
195개 정도 그리는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아, 이 정도 걸리네요. 한 7초 정도 걸렸나요? 한 7초? 7초. 자, 그러면 일단 본은 다 그렸어요. 3D 상에서 한번 볼까요? 아, 볼을 훌륭하게 한 번에 다 그리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가 그냥 기본 타입으로 그려졌네요. 그쵸?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 그 텍스트가 있었던 뭐 SB400, 500 뭐 이런 거 지금 타입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타입 그 우리 그 레빗 화면에 있는 그 뭐죠? 패밀리 심볼 그러니까 빔 타입 중에 첫 번째 녀석을 그냥 얘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그려버린 거죠. 라이노 화면에서도 당연히 3D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거는 얘는 SB300이라는 녀석을 SB300이라는 타입으로 그려져라 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타입이란 녀석을 한번 불러와야 되겠죠. 그럼 타입에 쿼리 타입 쿼리 해가지고 타입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타입은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 보면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지금 보기 때문에 스트럭처 프레이밍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보면 타입 네임 이렇게 돼가지고 이 녀석을 넣어주기만 해도 돼요. 여기에. 자, 그럼 아이템에 이미 타입 네임이 다 타있기 때문에 타입 네임을 넣어주면 타입을 레빗에 그려지는 타입을 이렇게 쭉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구조를 좀 맞춰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뭐 그라스호퍼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플랫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그라스호퍼 관련해서 조금 알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여기 그래프트 뭐 플랫 이런 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커브와 이제 여기 있는 타입 첫 번째 타입 SG488 저희 아까 찾았었잖아요. 그래도 한번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저희가 찾았을 때 첫 번째는 SG488이었고 두 번째는 SG500이었어요. 그죠? 세 번째는 SB400. 이거는 아까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타입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조금 기다려 볼까요? 타입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거니까. 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네요. 이것도 한 7초 걸리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 되는데. 그럼 3D에서 한번 레빗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SB300, 그 다음에 SB294, SG400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다 맞게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5개의 볼을 그리는데 제가 막 주저리 설명해서 23분 정도 지금 녹화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면은 이거 그리는데 약 한 2분 정도면은 다 끝나요. 여기 데이터 정리하는데 한 3분, 그 다음에 로직 만들고 뭐 하는데 2분 정도 하면은 요 보 그리는데 약 10분? 10분이면 이 정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그린다고 하면 얼마나 굉장히 많은 노가다의 시간이 지루한 시간의 연속들이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이제 불쑥불쑥 들 정도의 시간인데 개당 10초씩 잡으면은 190이니까 1900초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로직을 짜면 약 한 3분 정도면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빔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볼을 그릴 때 몇 가지 있잖아요. 볼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Y축을 오리진으로
그 Z축을 오리진으로 하지 않고 보통 이제 탑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이제 바꿔 줘야 되겠죠. 옵션을. 자, 옵션을 바꿔 줄 때에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것도 했었는데 인스펙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스펙트 엘리멘트 이게 넣어주고 여기 검정색 부분에서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객체에 대한 그 파라미터들이 올라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아까 Y축에 대한 값을 조절을 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Y Justice 요 부분을, 그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인스펙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엘리멘트에 인스펙트 엘리멘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자, 동일한 곳에 엘리멘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엘리멘트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보드를 여기에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거죠. 파라미터는 이거. 그러니까 y 값을 변경하는 파라미터를 넣어줄 거고요. 밸류 값은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레빗 화면에 보면 여기 어떤 거를 골라요. 이름을 써야 될지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API 안에 이제 여기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정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실제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밸류 값을 1 또는 2로 해볼까요? 그래서 2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라는 값을 넣었더니 뭔가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레빗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라고 했더니 그래도 오리진이네요. 오리진. 그죠? 2 1로 했더니 다른 0번으로 했더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탑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빗에서 얘기하는 요 4개의 포인트들을 결정하는 것은 0, 1, 2, 3, 4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로 이제 정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C샵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이제 인트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네요. 자, 컴퓨터 언어를 아시는 분은 int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걸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골라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숫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파라미터 값을 0번으로 바꿔놨더니 이제 다 탑으로 이제 다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설계가 뭐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뭐 안 끝났을 경우에 지금 레빗하고 라이노하고 이형 소프트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도 값이 이제 변경되면서 레빗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 많은 양의 뭐 190 몇 개인가요? 196개의 커브니까 196개의 볼을 한 번에 다 그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로직도 이게 전부입니다. 자, 요만큼이 전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나 쉽게 철골볼을 손쉽게 그려 나갈 수 있는 다량의 철골볼을 순식간에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로직들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업무에 직접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자, 그러면 안녕.